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 완전 정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하면 항상 늘 변함없이 대단원, 서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인지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는 저랑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이제 자동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번 많이 틀려요. 몇 번이 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네, 이렇게 45문항을 풀어보시면서 틀린 문항 번호는 반드시 옆에 적어주셔서 나중에 그 번호를 따라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를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힘들지 여러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또 이게 잘 되실 거예요. 자신감도 찾고 올라가실 거고. 자, 그럼 이제 바로 45문항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왜 36번부터 나가는지는 아시죠? 네. 기존에 있는 모든 시험 문제와 번호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36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몇 번대에서 틀려서 어느 단원으로 찾아가야 될까라는 걸 실전처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기도 1번부터 진행하지 않고 36번부터 80번까지 풀어갑니다. 자, 36번 문제 가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번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번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국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적당 크기로 잘라주셔야 목에 걸림을 방지할 수 있고요. 사례는 국물이 많은 음식에 사례가 걸리잖아요. 좀 되직하게. 예,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입안에 모든 음식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4번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번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네, 정답은 3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표준교재 232페이지 참고에 그대로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의 영향력이 잘 흘러내려간다.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읽었어요. 네, 위가 장기가 일자가 아니죠? 네,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끝이요. 그래서 자세를 오른쪽으로 높여 두어주면 네, 역류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인 어떤 장점인 거죠. 네, 또는 장점일 수도 있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8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을 꿀에 섞여 먹인다. 2번 가루약을 먼저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가루약을 2, 3에 나눠서 먹인다. 4번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 먹인다. 5번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 먹인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꼭 사례가 아니어도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항처럼 그냥 봉지채 열어서 털어서 나눠서 다 틀려요. 딱 하나만 있어요. 숟가락에 물을 조금 넣고 그 물에 가루를 넣어서 녹여서 복용하실 수 있게. 이거 외에 가루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혹시 모르죠? 하나 더 있다면 이런 거 정도?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흡인해서 입안에 넣어주는 거. 그거 말고는 아예 없어요. 네. 표준교재 234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2번 투약 전 무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번 안연고를 동공 주위에 짜 넣는다. 4번 안연고를 넣고 눈을 감은 후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눈에 밀어 넣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처음 짠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려요. 네, 처음 나오는 것은 투입구에 공기와 밀접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외부 공기에 균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건 짜버리고 다음 걸 사용하죠. 자, 눈에 닦아주신다. 위치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닦아 가셔야 되고요. 어디에다 짤까요? 안현고는요. 하한검, 네, 아래 눈꺼풀이라고 하는 하한검을 잡아당겨서 결망낭 위에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몇 cm 짤까요? 2cm 정도 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현고 4번에 안현고를 넣고 나셨다면 연고가 안에서 잘 퍼질 수 있게 안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움직이지 않게가 아니라 안구를 안구 움직이게 돌리는 거죠. 네, 안구를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닦아서 버려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번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4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5번 캡슐 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을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물을 충분히 제공해서 약을 잘 삼키게. 물을 충분히 하게 되면 약의 흡수도 굉장히 잘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흔들어서 복용해라. 아니죠. 색이 변하면 버려주셔야 되고요. 자, 물약할 때 어떻게 하죠? 라벨이, 라벨이 있는 쪽으로 합니까? 라벨이 없는 쪽을 잡습니까? 네, 라벨이 붙은 쪽을 잡죠. 그래서 이번 틀린 거잖아요. 없는 쪽이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그럼 어디로 따라줘요?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번 잘못됐고, 네. 3번 같은 경우에, 손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 뚜껑에, 통에서 뚜껑에서 손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캡슐약 보기시면 안 돼요. 그쵸? 있는 그대로 복용해 줍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4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2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주 배변 실수를 하세요. 네. 그래도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셔서 변기를 데워주는 게 맞고요. 배변 실수 있다고 음식량을 줄이든지 기저귀를 채우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수조 좀 바뀌었죠. 기저귀 깔고 하의를 벗기는, 다 봤어요. 이불을 덮고 옷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4번도 맞지 않아요. 실수했다고 변기 옆에다 두고 여기 간이변기에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배변의 습관을 파악해서 스스로 변을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우리 연구에서 모든 돌봄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42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2번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3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간이변기 용어가 좀 많아요. 침상변기, 간이변기, 휴대용 배변기 사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변 보실 때 엉덩이 밑에 데워주는 거 있죠? 네. 자, 1번이 맞죠? 배설하지 못했으면 다시 데워줘라. 계속 대고 계시면 안 돼요. 변기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변기 놓을 자리에 저준수건 되는 방수호포를 깔아주셔야 되고요. 평평하게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좀 상승시키면 복부에 힘을 주기가 편해서 용변의 배설을 보기 좀 쉬운 자세로 됩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럼요. 바지 내리고 허리 아래 무겁게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뒤집어졌죠. 아까 4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무릎 덮개로 늘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지를 벗겨주셔야 돼요.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입니다. 꼼꼼히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 이동 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3번. 너무 티났죠? 네, 제가 그림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출판사에서 받은 모의고사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하는데 저는 이렇게 풀려져 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를 열심히 이렇게 지웠는데 너무 티가 나네요. 그래도 뭐 그만 찾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하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겠구나. 이동 변기를 위치를 잡을 때는 건강한 쪽에 그럼 이제 건강한 쪽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너무 쉽다. 그쵸? 만약에 이제 건강한 쪽에 변기가 두 개가 그려져 있다면 다음 하나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침대와 변기의 각도가 30에서 45도 사이에 있는지 만약에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90도 여기 있네요. 바로 4번에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인데 그쵸? 얘네들 다 일단 지우고 찾아보시면 두 개가 오른쪽 건강한 쪽에 있는데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각도. 30에서 45도여야지 45도 이상 각도가 벌려지시면 팔걸이의 먼 쪽을 잡고 타야 되는데 어려우세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강한 쪽으로 놓는다. 30에서 45도 놓는다. 됐죠? 다음 문항 갑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근육 이완, 2번 욕창 예방, 3번 변이 자극, 4번 심리적 안정, 5번 장운동 촉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둔부를 가볍게 톡톡톡톡 마사지해서 통풍도 시키고 혈액순환도 시키고 그쵸? 욕창 예방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45번입니다. 유치도뇨간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간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3번 유치도뇨간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랫배보다 소변주머니가, 그쵸? 아랫배 뭐 있어요? 방광. 방광보다 밑으로 가야지만 역류가 되지 않는 거죠. 소변에 오물이 묻어 있으니 위치를 잘못해 주시면 주머니에서 다시 이게 요도로 방광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도뇨관을 아니요, 잠그지 않고 보행할 수 있어요. 열어놓고 아랫배보다 밑으로만 주머니를 내려놓고 걷는다면 역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배출구 열고 보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소변 줄줄줄줄 흘러가겠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46번입니다.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3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4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5번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피가 잘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시면 건강하신 분도 치실 쓰면 출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액응고 장애가 계시면 출혈에 대한 지혈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칫솔질 방향 기억하고 계시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각도는 45도, 머리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서 기도로 이 물이나 이런 질식에 우려나 막아주셔야 되고 넘어가는 걸. 그 다음 치약은 칫솔을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라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는 거. 그림 사진 혹시 표준교재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겁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47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번 알코올, 2번 표백제, 3번 주방세제, 4번 레몬즙, 5번 과산화수소.
네, 정답은 주방세제입니다. 의치세정제가 전용 세제, 이거 닦는 전용 용품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의치세정제 떨어졌다. 주방세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네, 주방세제에는 마무제가 없습니다. 치약엔 마무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무제 성분이 들어가면 세척하시면서 닳아버리기 때문에 마무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방세제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48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대체 가능한 것은 대체가 아니다. 잠깐만요. 네, 문자 얼른 바꿔왔어요. 앞에 거랑 하면서 뒤에가 좀 수정이 안 됐나 봐요.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실수하니까 좀 봐주세요. 네. 자,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야 되죠, 문제가. 1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번, 감긴 후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3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5번 두피에 상처가 나면 즉시 연고를 바른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머리를 감기죠? 두피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물기는 자연 건조보단 드라이어로 얼른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빗질을 하실 때 머리 감고 빗질하고 어쨌든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자, 상처가 나든 뭔가 정상의 상황이 아닌 경우는 뭔가 행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위안고사 시험에서는 정상이지 않고 상처가 있거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무조건 답은 하나로 끝나야 돼요. 보고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장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항이요.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번 따뜻한 물에 60분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주면 됩니다. 자, 손톱은 일자, 발톱은 두 개 바뀌었죠? 네. 자, 알코올 쓰지 않습니다. 노인의 피부에 알코올은 휘발성으로 다 갖고 날아가요. 유분, 수분을요. 그래서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똑같죠? 네, 심하게 파고들었다. 이 정상 반응 아니잖아요. 보고한다. 자, 무려 60분? 언제 난 거예요? 10에서 15분간. 네, 10에서 15분간.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선생님 답 찾아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수액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네, 당하실 필요 없지요. 수액이 나오면 머리가 안 나와요. 머리가 나오면 수액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림은 뭐 있나 없나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써있죠. 단추 달린 옷이라고. 수액을 맞을 때는 단추가 달리지 않은 옷을 입고 수액을 맞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딱 이렇게 수액을 입을 땐 단추 달렸다가 머리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액이든 단추가 없는 옷이든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 쪽부터 원칙이고요. 머리와 수액은 항상 가운데. 자, 수액이 가운데 있다. 그럼 벌써 세 개가 다 지워집니다. 항상 똑같아요. 네, 명보사 시험이 난이도가 진짜 사실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위안고사 시험 난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아요, 사실. 네, 또 이거 들으시고 너는 강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런 걸. 왜냐면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 이걸 난이도를 어렵게 내고 싶다면 수액이 가운데 있는 걸 3개, 4개 이상 늘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도 항상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원칙만 아신다면 오지선의 보기를 이지선으로 줄이면서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그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풀면서 맞았어, 틀렸어. 그걸 따지는 것보다 유형이 이렇구나. 이거 알면 여기 문제 잘 풀 수 있겠구나. 이걸 모의고사 풀어가시면서 좀 깨달아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액은 항상 가운데 딱 얘만 알아도 벌써 5개에서 3개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 4번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고 입을 때, 입히는 순서 입을 때라고 물었으니까, 그쵸? 예, 그러면 마비 쪽부터니까 왼쪽 편 마비, 왼쪽 팔, 가운데 수액, 오른쪽 팔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네, 놓을 한 잔소리 또 하나 합니다. 네, 정지 누르시고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라면 답은 몇 번으로 갈까요? 예, 만약에 벗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51번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다릴 수 없이 넘어가지만 선생님들은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 하나를 푸시면서 4개를 풀어보고 가신다면 그러면 진짜 다른 문제 만났을 때 정답이 금방금방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 주문하는 거 있거든요. 그건 좀 한번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1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2번 다리를 모으고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3번 무릎을 펴서 무게 중심을 높게 한다. 4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멀리 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밀착. 다리는 모으시면 안 돼요. 기저면을 넓혀주셔야 되니까 어깨 넓이로, 앞뒤로. 네, 무릎은 펴는 거. 무릎을 펴면 안 돼요. 허리를 펴시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추고, 그죠? 작은 근육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만 많이 큰 근육 사용하셔야지. 큰 근육, 허벅지, 뭐 이런 근육, 그쵸? 네. 자, 다음 문항이요. 52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에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심환을 먹이고 옆에서 관찰한다. 2번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3번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4번 원래의 자세로 눕힌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고 싶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네, 그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수반사 문제를 좀 쓰고 있는 건데 하나를 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옆구리 올라오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원래의 자세로 눕혀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되죠. 원래의 자세로 눕히고 보고 하셔야지. 왜? 자세를 바꿔놨는데 창백하고 식은땀 흘린다는 건 진짜 어르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디에 굉장히 안 좋으신 거거든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원래의 자세로 눕히고 보고 한다. 여기까지. 자, 다음 문항이요. 53번입니다.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번 대상자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번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돌려 눕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돌려 눕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그러면 유황보호사는 돌려 눕히라고 하는 쪽에 선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서 있어야죠. 유황보호사가 오른쪽에 서셔서 한 손은 어깨, 반대편 어깨, 한 손은 엉덩이, 반대편이 여기 건너잖아요. 거기에 손을 넣어서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54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자, 선생님들 찾으세요. 네, 정답은 또 티났나요? 네, 2번입니다.
자, 숨쉬기가 불편하다. 호흡 곤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체를 상승시켜주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반, 자, 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위는 90도 각도, 반자위는 45도. 딱 보시면 와 정확하게 45도? 그쵸? 네. 자, 그럼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인가요? 측이라고, 그쵸? 측이. 자, 측이는 우리가 언제 해주나요? 관장을 할 때 해주는 자세이거나 또는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해주는 자세예요. 그쵸? 그럼 3번은 어떤 자세 같습니까? 3번. 3번은 약간 앙하이와 가깝죠? 근데 왜 너무 많이 올렸어요.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앙하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5번도 사실 앙하인데, 여기는 노를 받치고 있고 안 받치고 있고,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네. 자, 그럼 앙하이 같은 게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해주는 자세. 4번은 뭘까요? 예, 뭐처럼 보이세요? 보기. 예, 그죠? 이거 보기죠. 원래 자세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음. 자, 보기는 언제 하나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그쵸? 이때 취해주는 자세. 우리가 반자위에 대한 문제만 풀었지만, 치기는 언제 하나요? 예, 앙하이는 언제 하나요? 보기는 언제 하나요? 여기까지 다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다음번에는 문제를 바꾸고, 예, 요 그림 똑같은 거 하나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자, 요것도 선생님들 풀어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살짝 헷갈리셨나요? 네, 저도 지금 살짝, 네, 왜냐면 지금 문제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한다. 이 말만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잘 보니까 어디 같아요? 네, 평지죠. 예. 조건에 평지를 보행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출판사 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거. 조금 난이도 살짝 올린 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평지를 간다. 자, 제가 아까 했죠. 머리 수액이 가운데 가 있으면 답 줄어드는 거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가. 이렇게 하면 여기도 오지선에서 이지선 딱 줄여주잖아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지팡이는 계단을 올라가든 계단을 내려가든 평지를 가든 지팡이가 먼저 갑니다. 근데 연구에서 시험 문제가 항상 이래요. 지팡이가 3개 나와 있고 4개 나와 있고 이런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사실 제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몇백 개를 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여기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평지를 갈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지팡이, 마비다리가 왼쪽이니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럼 정답 2번. 자, 여기도 이분이 계단을 올라간다. 순서는 이분이 계단을 내려간다. 순서는. 그래? 그럼 왼쪽 편마비 말고 오른쪽 편마비로 바꿔볼까? 이것도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선생님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요렇게 한 문제를 풀면서 세네 개를 같이 풀어가신다면 그러면 진짜 점수가 실력이 팡팡팡팡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저는 가야 되니까. 자, 56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이동육조, 2번 수동일체형, 3번 배외 감지기, 4번 전동침대, 5번 성인용 보행기. 자, 정답은 5번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자, 제가 대여 품목 8종, 구입 품목 12종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입이 가능합니다. 경사로만 써 있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대여인지 구입인지. 근데 실외용이면 경사로, 실내용이면 네, 구입품 나눠지죠. 자, 대여품과 구입품 중에 한 품목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지만 돼요. 아무래도 품목이 작고 장비고 무겁고 비싸고 요렇게 나와 있는 대여품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우리가 글씨로 문제를 출제했지만 복지연구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림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육조 그려놓고 수동일체어 그려놓고 배감지기 그려놓고 전동진대 그려놓고 성인용 보행기를 그려서 문제는 똑같이 구입 가능한 것은 이렇게. 그럼 선생님들이 요 수동일체어부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머릿속에 휠체어 사진 지나가야 되고 침대 지나가야 되고 이동육조 지나가야 되고 목욕리프트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다 지나가야 되겠죠. 배감직 지나가야 되고. 배감직 그거 어떻게 생긴 거더라? 안 돼요, 그러시면. 311페이지에 가셔서 한 번만 표준교재 사진을 훑어주시면 금방 각인이 돼서 저장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자, 5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5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액체 비누를 쓰셔야 돼요. 고체 비누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액체는 눌러 짠 것만 나오니까 내용물의 감염이 적지만 고체 비누는 문질문질 문질러서 내비두면 바람이 스쳐가서 마른 곳은 균주가 많이 살지 않지만 습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아랫면은 균이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 손위생에서는 고체 비누 일단 사용하지 않고요. 세면대에 받아는 물이 아니죠. 흐르는 물로 쓰셔야 되고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손은 꼭 씻는다. 젖은 수건 말려서 안 돼요. 네, 그 어떻게 해요? 세탁해서 완전히 말려서 이렇게 써야죠. 세탁이란 전제 조건 좀 들어가 줘야 되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번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번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번 낮에 암막 커튼이 높인 암막 커튼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예, 3번 발이 조금 이상하네요. 낮에 암막 커튼이 높인 현관? 암막 커튼이 처진, 이렇게 볼까요? 암막 커튼이 처진, 살짝 고칠게요. 네, 요러면 좀 괜찮아요. 암막 커튼이 쳐진 현관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5번에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어딜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암막 커튼이 쳐져 있다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두우면 안 돼요. 환해야지. 네, 밝기가 환해야지만 위험을 그건 잘 보이고 하니까. 경사로가 암만하면 안전한 거고요. 손잡이 있으면 좋지요. LED 하나니 좋네요. 그쵸?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다면 뭐 신발이나 이런 거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훨씬 안전하시니까.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두움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59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정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번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4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5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전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복구됐다면 콘센트 하나씩 하나씩. 그 욕조물을 받아두는 정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거 수회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전 차단기 즉시 교체가 아니라 누전 차단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벽을 짚으며 맞고 나가는 건 맞는데 두 손으로 아니잖아요. 한 손은 코와 입을 가리고 나머지 한 손은 벽을 짚고 이것도 정전 아니죠. 화재죠. 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했거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다음 문항 갈게요. 60번입니다.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3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4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5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삼킴장애, 꿀꺽 이렇게 연화장애, 삼킴장애 이게 잘 안 돼요. 살에 잘 걸리겠죠. 그래서 국이나 물에 말아 드시면 그 국물에 의해서 살해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1번 빼고요. 네, 완숙은 좀 딱딱하고 반숙은 좀 부드럽고 예, 부드러워야 좀 잘 넘길 수 있어요.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신맛이 나면 침 때문에 살해 위험성이 있고요. 묽은 거보다 되직한 부분이 이 사례를 좀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떠먹이는 마시는 형태보다 거꾸로 떠먹이는 거 사과 숟가락으로 긁어 예 좋죠 이거 확 깨물어가지고 또 덩어리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긁어서 드실 수 있게끔 네 이거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다음 문항이요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분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린다. 3번 탈수 시간을 기계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번 세탁물이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냄새가 심한 거 분산수에 담갔다가 네, 그대로 네, 그쵸? 예, 그대로 말려주시면 되고요. 삶을 때 뚜껑 열고 삶지 않아요. 이거 우리 표준교재는 그렇게 나 옷감의 손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한 게 옷감의 뭐 표백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감염의 위험성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예, 뚜껑 열고 삶으시면 공기중의 균들이 확 밀집해요. 그래서 흡인에도 나오지만 뚜껑은 항상 덮고 삶아주셔야 돼요. 또 이제 가사에서는 옷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꼭 안에 설명을 해서 표준계 집필이 돼 있거든요.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금방 눈에 보이셨을 거고 혈액이 묻었다면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네, 왜? 거꾸로 지금처럼 거꾸로 드시면 더운 물에 의해서 혈액이 옷에 착 흡착돼서 잘 안 지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순서는 찬물 다음에 더운 물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 대상자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번 걸을 때 보폭은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상태. 아이고, 오늘 또 오타 났네요. 상태를 고려해서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가용 운전 안 되죠. 이거 요양보 선생님 위치, 어르신 옆자리, 거기 외에는 어디에도 할 수 없어요. 자리가요. 그리고 외출을 동행하는 때 무조건 인정서와 주민등록번호 찾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말은 없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예, 뭐라고 나오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표준교재 387페이지에 지금 외출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소지품을 확인하는데 병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뭐 요런 게 정도. 그래서 뭐 주민등록과 인증서를 무조건 챙겨라. 이런 문장은 어디에도 눈치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요양보호사 시험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찾는 게 답이기 때문에 예, 한 발 넘어가셔도 안 되고요. 딱 책까지, 책 내용까지만 발을 뻗어가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그 이상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교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답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2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4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5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할 수 있게 느슨해서 빠졌다가 꿀떡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생선가시는 앉으면이 아니라 미리 제거하셔서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약간 무거운 숟가락 또 손잡이가 뭉툭한 거 그래야 소근육이 탱 돼서도 잡으실 수 있어요. 거부하실 때 한꺼번에 갈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식사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게 뭘 본다든지 이런 거 다 빼요. 그렇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64번입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번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4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5번 겉옷이 매니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 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억지로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게 도와주시고요. 선자세보다 앉은 자세에서 옷 입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낙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는데 무조건 단추가 닿은 옷으로 갈아입히다. 그런 이유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스스로 입을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좋고요. 겉옷이 매니로 오게 하면 안 되죠. 왜? 매니에 있는 것부터 안으로 넣으시기 때문에 옷의 순서를 맞춰주고 싶으시다면 속옷을 매니에, 그래야 매니에 거 안으로 입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돈을 달라며 따라다니면서 반복해서 말을 걸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2번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3번 빈 지갑을 보여주며 그만하라고 한다. 4번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5번 콩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반복해서 말을 걸죠. 이거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환기법. 자, 치매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 행동들의 정답을 좀 빨리 찾고 싶으시다면 주의환기법과 가까운 문항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콩을 고른다든지 좋아하는 음식, 그쵸? 예, 과거의 경험, 뭐 좋아하는 노래, 예, 콩 고르기 말고도 뭐 빨래개기라든지 나물 다듬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주의환기법을 활용하셔서 네,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66번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준다. 2번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3번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4번 다른 유황버섯을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5번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또 있죠. 네, 먹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가. 예, 그러니까 먹고 나시면 항상 색깔이나 스티커나 붙이나 이렇게 하는 행동. 그렇게 하셔서 또 달라고 하면 네, 색칠했던 달력이나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67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2번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3번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5번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서성이면서 앉아보죠. 뭐가 비슷해요? 배회하고 비슷하죠. 자, 배회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게 신체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딱 두 개죠. 지금 3번에 나온 것처럼 혹시 대소변 조절에 대한 것들이 뭐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이런 거. 또 하나 있죠. 배고픈 것이 아닌 건지. 이런 거 먼저 찾아서 해결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예, 요것도 배회 대처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다음 문항이요.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 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번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3번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4번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5번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환각 증상이 보일 때 대처법이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이죠. 공감이 어떤 건가요? 대상자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내가 그 기분을 알아줄 것이냐. 이 공감이잖아요. 아들이 와 있어요. 왜 아들이 와 있다고 할까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르신, 밖에 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아들 많이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아들을 밖에 와 있다는 걸 내가 입장에 되어 보면 그분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환각에 대처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자질도 공감 능력인 건 아시나요? 네, 제일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만 시험에서 만점 맞는다고 일을 잘한다는 규칙도 없고요. 시험에서 턱걸이로 60점을 맞아서 합격이 돼서 잘증이 나왔다고 일을 못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합격만 하면 되는 시험이지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나머지는 뭘로 채워주는 게 좋냐면 공감 능력을 가진 요양보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를 푸시면서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실전에 나가서도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자, 69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눕는다.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번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3번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4번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5번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에 살짝 들어가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고 꼬집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다 내 거야. 아무도 앉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의 그죠? 예시잖아요. 이럴 때는 차분하게 대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하시고 화가 나도 조금 참으시고 예,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서 의자보다 더 재밌는 쪽에 관심, 주연기법이죠. 이렇게 하면 또 놓고 다른 데 가십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2번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3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4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5번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저녁 무렵만 되면 나타나죠. 해질녘, 석양 증후군. 혼자 있는 거에 심리 불안한 정서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낮에 아니요 충분한 수면 낮쯤은 저는 상관없어요. 혼자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요양보 선생님이라든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와 같이 있게 하시고 조용하면 더 문제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끄지 마시고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 제공하는 거 맞고요. 복잡한 소일거리, 아니 소일거리는 맞는데 복잡한 거 할 수 없어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셔야 맞는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번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3번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4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바꿔주는 거죠. 톤이 크거나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혹시 말하는 사람이 화났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형 질문보다는 부정, 아니요, 긍정. 그리고 이 질문도 사실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더 가까워요. 긍정형 문장으로 써라. 부정형 쓰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된다만 해라. 안 된다, 다 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혼자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죠? 그런 태도로 의사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2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자, 대상자. 손자 가방 사주고 싶은데 나 마트에 데려가줘요. 자, 요양보호 선생님. 1번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2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3번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네, 우리 공감 찾으라고 했으니까 손자 가방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네. 아유, 어르신, 손자 가방을 사주면 손자가 참 좋아하겠네요. 이 공감 반응이죠. 자, 늘 합니다. 공감의 반응에 답이 잘 안 보이거나 나전달법의 반응이 잘 안 보이면 가장 친절한 답을 5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늘 하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막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르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또 답이 수월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의사소통은요. 다음 문항이요. 73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에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가능한 것은 1번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번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번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번 내가 대신 어르신 돌보고 있을 땐 통화하세요. 5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 안쓰럽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나 전달법. 그 상황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상황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때서 그래서 느낌, 내 기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 영보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어요. 이분이 영보사가 통화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 얘 식사를 중단하셔서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그죠? 그게 안쓰럽다. 내 기분이 어떠니 안쓰럽다. 네, 사실 요렇게보다는 좀 영양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준 답안이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요. 가장 나전돌법과 근접하게 말한 네, 답은 5번이에요. 5번. 네. 자, 다음 문장이요.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나전달법에 이런 예시도 있고 저런 예시도 있어요. 저 이거 그냥 출판사에서 문제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출판사가 거의 국시원 시험 문제랑 90% 싱크로율 똑같아요. 예, 만약 국시원에 출판사 저작권 걸면은 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예, 그냥 국시원 거 문제 그대로 안 쓰고 출판사 마크를 걸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보호막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출판사.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그럼 실제 국시 문제는 어떠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싱크로율 90%야. 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답안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일부러 제가 걸러내지 않고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중에 헷갈린다. 이럴 때는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좀 답이 보여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번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4번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족과 소통하실 때 할 수 있는 거 5번밖에 없어요. 전문가요? 모든 일의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다음 갈등은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보고하셔야죠. 장님을 거쳐서. 네, 가족과 사적 모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5번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항이요. 75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걸을 때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대화한다. 5번 여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나란히가 아니라 마주보고, 그쵸? 걸을 때는 대상자가 반보 뒤에가 아니라 앞으로. 어, 여기 잠깐만요. 네, 뭐 문제가 없네요. 순간 저도 막 헷갈려서. 네, 네, 저도 헷갈려요. 문제 똑같은 거 계속 막 반복적으로 푸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니까, 네, 물체나 사물을 볼 수는 없지만, 귀는 말은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이거 뒤바꿔줘야 되는 거죠.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그럼 말을 걸어서 듣게 하시고 접촉해 주시면 되고 4번은 맞네요.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니까 5번 같은 경우에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의외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저희 제자 선생님도 오시면, 교수님 너무 헷갈려요.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요. 다른 건 안 헷갈리는데, 두 개 너무 헷갈려요. 이제 100번 이해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각장애 눈에 확 띄죠? 주의력도 확 띄죠? 진압력도 눈에 확 띄어요. 차이점 탁탁탁 구분돼요. 근데 언어장애, 이해력, 판단력, 이해력장애는 살짝 걸린 데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실물 그립판 문자판을 이용합니다. 이거 두 개 공통점이잖아요. 판단력 이해력 장애이신 분도 직접 보여줘서 이해를 도와주시고 언어장애도 실물 그립판 문자판을 직접 이용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2번이일지 5번인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네, 표준기준 412페이지에 써 있어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에 맞아 천천히 이야기하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예,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요게 이해력 장애 대상자. 딱 완전히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랑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412페이지 가셔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목소리로 정확하게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언어 장애일 때는 이것도 412페이지에 같이 있잖아요.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말아라. 알아듣고 이해가 됐다면 네, 아니요로 짧게 빨리 대답해라. 그 다음에 잘 표현했다면 긍정적 공감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언어 장애. 요거 지금 구분하세요, 두 개. 네, 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게 아니라 이해력 장애와 언어 장애가 가장 헷갈린다. 누구나 헷갈려 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77번입니다. 하임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2번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1로 한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5번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딱 하임리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질식했을 때 뒤에서 네, 복부의 부분을 후상방 밀어 올려라. 정확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야. 자, 78번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3번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번 병원 이송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5번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혼란이라는 말이 의식 상실인지 어떤 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의식이 저하되신 분한테 어떤 것도 마시고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이물질 전부 다 기도로 넘어갑니다. 예,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꿀떡 삼킬 수 있는데,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예, 식도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마시고 주시게 되면 큰일 나요. 전부 다 지식이나 위험 상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는 의학 지식이죠. 네, 옮긴다. 아니요, 안 옮겨요. 네, 손가락 아니요, 안 집어넣어요. 네, 일단 빨리 병원으로 후송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예, 이 세척을 할 때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먹다 남은 약 또는 뭐예요? 토물 이런 것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약 3cm 눌릴 수 있게 한다. 2번 대상자 골반에 걸터 앉아서 압박한다. 3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4번 가슴 압박을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실시한다. 5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꿔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예, 그 다음에 3cm 아니고 5cm죠. 골반에 골판지 안 사요. 네, 옆에. 대상자 옆으로 가서. 자,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이거는 의료인. 네, 의료인일 때 일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건너뜁니다. 감지도 잘 안 되고요. 그 확인한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예요. 그 다음에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꿔준다. 아니, 압박 위치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거. 흉골의 하단 2분의 1 지점, 위치 정확하죠? 자, 이제 마지막 80문제 가겠습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제세동 심장 충격 시행 다 전극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2번이죠. 1번 전원 켠다. 2번 패드를 붙인다. 그다음 분석에 들어간다. 깜빡깜빡 심장 충격 시행한다. 그래서 가다라나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보셨고요.
네. 자, 이제 틀린 문제 옆에 적으셨나요? 분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옆에 틀린 번호를 보시고 몇 번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27개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틀린 문항의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셔야지만 네, 다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모의고사는 항상 풀어볼 목적 늘 한 가지예요.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함이니까 요거 꼭 네,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 아래의 설명문 안에 요양보호사 시험이 CBT랑 지면이랑 동일하게 가면서 90분 시험 시간을 주지만 60분 이상부터 중도 퇴실이 되거든요. 자, 모의고사 풀 때는, 지면 모의고사 푸실 때는 항상 타이머를 60분에 맞춰놓고 푸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예, 공부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예, 합격이라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노을은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고 예, 영상 도움됐다고 많이 남겨주셔서 선생님들 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을은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